자, 안드로이드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거리에 있는 두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며, 또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는 비교적 쉽게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ndroid.bluetooth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패키지에는 원격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거나 또는 검색된 장치들과 페어링하거나 또는 페어링된 장치들과 연결하고 그 이후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 장치가 여러 블루투스 장치와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연결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관련 클래스들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블루투스 어댑터, 블루투스 디바이스, 블루투스 소켓, 블루투스 서브 소켓 등과 같이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선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것과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두 클래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한 앱을 실행시키고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우리가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된 원격의 장치를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투스 어댑터와 블루투스 디바이스, 이 두 클래스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장치 중에 한 개의 장치가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나머지 장치가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버로서 역할하는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서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장치는 블루투스 소켓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연결 요청하고 통신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어댑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앱을 실행하는 장치에 장착된 블루투스 장치를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원격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거나 또는 그 장치와 페어링을 하거나 또는 그 장치를 위한 블루투스 디바이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을 할 때 서브 소켓 또는 서브 소켓을 생성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디바이스는 이름만으로는 여러분이 작성한 앱을 실행하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라고 혼돈하기 쉬우나, 원래 이 블루투스 디바이스라고 한 클래스는 원격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접속 요청을 하거나 또는 원격에 있는 장치의 정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소켓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켓 통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소켓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가 블루투스 소켓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스트림 객체를 획득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이용해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신 또는 수신하는 방법은 앞서 스트림을 설명하는 장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블루투스 통신할 때 기본적으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따르게 되는데 이 서버 역할을 하는 쪽은 블루투스 서브 소켓을 이용해서 서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는 간단하게 원격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접속 요청을 처리하는 소켓 서버입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서버 역할을 하는 쪽에서 블루투스 서브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쪽으로부터 접속 요청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블루투스 소켓을 이용해서 커넥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접속 요청에 따라서 서버 쪽은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리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접속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생성되어진 블루투스 소켓과 서버 쪽,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블루투스 소켓이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블루투스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즉 XML이라는 파일 안에 그 요청하는 권한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권한은 두 가지가 있는데 블루투스라고 하는 권한과 블루투스 어드밋이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권한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성한 앱의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열어보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대략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텐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 바깥쪽에 manifest라고 하는 태그 안쪽에 use this permission 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개의 퍼미션, 즉 권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블루투스 어드민과 블루투스입니다. 권한 설정을 위해서 편집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의 내용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던 파일에 이 두 줄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획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 획득하고 난 뒤에 실제로 통신하게 될 원격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찾거나 또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짝이 있다면, 즉 페어링 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서버로서 동작할 건지 또는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할 건지는 응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간단한데 블루투스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로서 get default adap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위한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관련된 동작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획득한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이용해서 블루투스가 사용 가능한지 우선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is enable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만약 현재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true를 리턴 해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false를 리턴 할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블루투스 장치가 꺼져 있다면 fals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장치를 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든 앱이 직접 블루투스 장치를 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안드로이드 플랫폼에게 블루투스 장치를 켜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전에 그 액티비티를 시작시킬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액티비티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할 액션 이름으로 Bluetooth adapter action request enable 이라는 것을 설정하여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실제로 그 요청을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Bluetooth adapter 클래스의 get default adap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위한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를 획득합니다. 그 다음 현재 장치가 켜져 있는지 또는 꺼져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어지고, 만약에 꺼져 있다면 그 블루투스 장치를 켜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켜기보다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켜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요청하는 방법은 앞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타트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시작할 수가 있고, 이때 새롭게 시작된 액티비티를 위한 정보를 인텐트 객체에 넣어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인텐트 객체는 Bluetooth adapter action request enable 이라고 하는 액션 이름을 가지고 생성하여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상황에서 좀 전에 블루투스를 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화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화면에도 이와 같은 UI가 보이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는 예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블루투스 장치를 켜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실제로 블루투스 장치를 켜는 시점이 비동기적입니다. 즉 켜달라고 요청하는 시점과 실제로 켜지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는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블루투스가 켜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켜질 때 방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을 수신하여서 블루투스 장치가 켜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 수신할 때 방송 수신자를 위한 방송 수신자를 위한 인텐트 필터의 액션으로는 Bluetooth adapter action state changed라고 하는 인텐트 필터 액션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수신자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설명하였으니 앞에서 수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방송 수신자, 즉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서 방송 수신함으로써 현재 블루투스 장치의 상태를 검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블루투스 어댑터.extrastate를 키로 해서 인텐트에 저장된 정보를 읽음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블루투스 장치가 켜져 있다면 그 값, 인텐트에서 읽어온 값은 bluetooth.stateOn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통신을 해야 하겠습니다. 즉 켜져 있거나 또는 꺼졌거나 할 경우에는 통신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하고 또는 해지하는 방법은 앞서 우리가 했던 것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하고 또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 예제에서는 onStart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텐트 필터로는 블루투스 어댑터.action state changed라고 하는 액션을 추가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nStop에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unregister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register와 unregister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우리 설명했던 수업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대략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인텐트 필터에서 걸러진 브로드캐스터는 on receiver를 통해서 우리가 수신할 수 있습니다. on receiver에 들어가 있는 인텐트에 블루투스 어댑터 익스트라 스테이트를 라는 키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고 그 값이 스테이트 온일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간단하게 로그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블루투스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찾거나 또는 이미 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의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는 주변에 있는, 즉 원격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의 장치 이름, 그 장치의 맥 주소 등을 우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루투스 장치를 이용해서 통신할 때 페어링 되어 있다, 또 접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paired, 또 connected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이 용어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먼저 paired 되어, 즉 페어링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원격에 있는 다른 장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connected라고 하는 것은 두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상태일 때 connect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커넥티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 장치는 페어링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페어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즉
원격에 있는 다른 블루투스 장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커넥티드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페어링 되어 있는 장치를 지휘하는 방법은 앞서 획득한 블루투스 어댑터 객체에 get bonded devices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페어링 되어 있는 장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된 장치를 지휘하는 방법입니다. 이 예제에서 보는 것 같이 get bonded devi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현재 페어링 되어 있는 블루투스 장치들의 셋들을 리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페어링 되어 있는 장치들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페어링 되어 있는 장치의 이름을 로그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페어링된 장치 중에는 통신을 위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원격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의 맥 주소와 UUID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UUID는 특정한 서비스를 위해서 고유하게 설정되어진 값입니다. 어쨌건 원격에 있는 장치를 블루투스 디바이스 객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객체를 통해서 맥 주소와 그 다음 UUID를 각각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서버는 뭐 대단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접속 요청을 기다리는 쪽을 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클라이언트는 접속 요청을 하는 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일단 두 장치가 접속이 되어지면 서버 클라이언트 구분을 하지 않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원격의 블루투스 장치가 접속 요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접속 요청이 오면 그 접속 요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투스 서버가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때 블루투스 서버 소켓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블루투스 서버 소켓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댑터 객체의 listen using RF show and map with service recor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블루투스 서버 소켓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서버 소켓을 획득하고 나면 그 다음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접속 요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앞서 단계에서 획득한 블루투스 서버 소켓을 객체를 이용해서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집니다. 이 accept라고 하는 메소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이 왔고 클라이언트와 접속이 완료되어지면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할 수 있는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블루투스 소켓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블루투스 서브 역할을 하는 서버 쪽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는 블루투스 서브 소켓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획득한 블루투스 서브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접속 요청을 하고 실제로 클라이언트와 접속하여 데이터 송수신에 문제가 없다면 이 메소드는 블루투스 소켓을 리턴해 줍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블루투스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켓에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앞서 스트림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으며 즉 상대 측이 보낸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있으며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상대 측 블루투스 장치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풋 스트림 또는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얻어오면 앞서 스트림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스트림들을 연결해서 더 입출력을 더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스트림 객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풋 스트림 리더 객체를 이용해서 입력받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원격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에게 접속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클라이언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소켓이 필요한데 블루투스 소켓을 획득하는 방법은 create RF COMM socket to service recor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객체는 상대 측, 즉 원격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위한 블루투스 디바이스 객체입니다. 그 블루투스 디바이스 객체를 이용해서 create RF COMM socket to service record 메소드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획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접속 요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접속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메소드가 connect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획득할 때 사용하는 UUID는 서버 쪽에서 설정한 UUID를 반드시 맞추어 줘야 하겠습니다. 일단 접속이 되어지고 따라서 클라이언트 쪽과 또 서버 쪽 모두 데이터 교환을 위한 블루투스 소켓 객체가 생성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블루투스 소켓 객체를 이용해서 상호 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위해서는 블루투스 소켓 객체에 있는 get output stream 객체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원격지에 있는 블루투스 장치가 전송한 데이터는 get input stream 객체를 이용해서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스트림 설명하는 장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좀 더 간편한 다른 종류의 스트림 객체를 이용해서 입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이용한 데이터 교환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블루투스를 이용한 데이터 교환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레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해야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실제로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소켓을 생성하는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파라미터로 넘겨진 UUID 값입니다. 현재 UUID는 2015L 2015라고 하는
롱형 정수값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 1201L 즉 1201이라고 한 정수값의 롱형 정수값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UUID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앞서 서버 쪽에서 설정한 UUID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블루투스 소켓이 생성되어지면 그 다음 서버 쪽에 접속 요청하게 되어지고 접속 요청이 완료되어지면 인풋 스트림 또는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수신할 수 있습니다. 실습과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이 실습과제를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블루투스 통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